이렇게 인플레가 쫙쫙 빠져주면 연준 의원들이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월, 12월에 한 번쯤 빅스텝 하고 한 번쯤 뭐 베이비 스텝 하고 해도 2024년에만 무려 1.25% 금리가 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시중에 뭐 상품 자산들에 다 분배가 되겠죠. 네, 그 중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모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8일, 이제 막 28일 됐죠. 토요일 오전 12시 16분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또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키네요. 요즘에 계속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밤늦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66K가 오늘 중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 투표도 했었잖아요. 저는 66K 오늘 뭐 찍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66K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28일이 되기 직전에 66K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먼저 박수를 좀 치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 66K 뭐 예전에 70K도 막 쉽게 돌파하고 그랬는데 66K만 와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8,700만 원을 드디어 다시 돌파했습니다. 좀 있으면 뭐 9천만 원도 돌파하겠지만 지금 달러가 가격이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가격으로는 꽤 많이 올랐는데 업비트 가격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요즘에 환율 보셨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환율 보세요. 1,309원. 1200원대 이대로 가면 뭐 곧 찍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달러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DXY가 달러 인덱스인데 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죠. 아직도 100은 지켜내고 있네요. 와, 100이 저항선이 엄청나죠. 100은 저항선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거의 뭐 기준점 같은 거라서 100이 깨지고 90대로 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이제 1단계 65K는 완전히 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시간 봉으로 다시 좀 보면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 RSI가 여기 점선이 한 70 정도 되는데 70 넘어가서 과매수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한번 빠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RSI는 떨어지고 가격은 높아지고 뭐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까지는 한 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K는 일단 될 것 같고요. 과열이 생기면 한 68K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되고 한 66에서 68 그 사이 어디쯤일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3일 이내에 찍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말까지 여기 사이 어딘가쯤이에요. 그거는 뭐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다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뭐 좀 빠지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도 역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은 알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하여튼 여기 사이 어딘가까지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필연적이거든요. 상승 후에 조정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할 큰 조정 없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제가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때 한번 조정이 있었죠. 제가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 낀 거 보고 여기서
좀 수익이 좀 있었죠. 뭐 여기 끝까지 먹지 못했고 한 요 정도에서 익절했던 것 같은데 요런 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요 정도 조정, 요 정도 조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여기 어디께쯤에까지 올랐다가 빠질 것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대체로 저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많이 찍어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었으니까 저는 한 6만 1000 정도까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있다면 더 오르면 더 높은 가격까지 되겠죠. 만약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치면 한 382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한 5만 9천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대략 한 여기 부근까지는 한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올 테니까 쇼 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승할 건데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락을 맞는 거랑 아니면 갑자기 빠지면 또 근심스럽잖아요. 아, 이제 오르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왜 또 빠지는 거야 하고 근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정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빠질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조정이 좀 올 때도 됐습니다. 이게 52,000부터 지금 66,000까지 14,000달러나 올랐거든요. 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14,000달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쁜 소식은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가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좀 이제 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불장이 진짜 오게 되면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일 많이는 아니죠. 네. 아무튼 지금은 뭐 바닥을 탈피한 정도의 수준인데, 솔직히 이더리움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만 한다면 이더리움의 상승은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은 좀 바닥을 기고 있죠. 뭐 그렇게 이렇다하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직 뭐 불장이 오거나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불장이 오면 그때는 좀 이더리움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찌됐든 지금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PCE 물가가 오늘 나왔죠. 8월 PCE가 근데 이거 맞는 거예요? 전년비 2.2% 이거 맞는 뉴스인가요? 2.2%. 아니, 그러면 연준 목표치가 한 2%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 다 잡힌 거 아닙니까? 예, 9% 넘었던 것 같은데, CPI이긴 하지만. 지금 PCE 물가가 2%까지 잡혔으면, 이제 인플레는 다 잡혔다고 봐도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높아져가지고 한 5.5까지 이렇게 높아졌다가 지금 한 번에 팍 낮춰가지고 5%까지 빠졌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갑자기 치솟게 되면은 이거 다시 금리 올려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가 쫙쫙 빠져주면 마음 놓고 금리 인하 해도 되겠구나 하고 파월이나 연준 의원들이 마음 놓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11월, 12월에 한 번쯤 빅스텝 하고 한 번쯤 뭐 베이비 스텝 하고 해도 2024년에만 무려 1.25% 금리가 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시중에 뭐 상품 자산들에 다 분배가 되겠죠. 네, 그 중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도 지급준비율을 0.5% 낮출 계획이다. 이러면 1조 위안,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정도를 시중에 돈을 풀게 된다. 그럼 중국에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로 돈 많이 풀리고 내년에 새 대통령 되면 돈 많이 풀리고 여기저기 돈을 막 풀어대면 우리는 뭐 비트코인의 대단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때에는 좀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더 좋은, 손익비가 아주 좋은 자리로 뭐 보입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같은 때 투자를 안 하면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이게 비트코인에만 호재냐?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일단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 시장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거 모르시면 기본적인 거니까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식도 당연히 호재겠죠. 지금 뭐 SPX, S&P 500 지수도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네, 어제도 갱신했었는데 또 갱신한 것 같은데요. 1시간 봉으로. 그쵸? 네. 오늘 장 열리면서 또 갱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5,767까지 S&P 500 찍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8,300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최고치가 18,600이거든요. 18,300까지 오늘 장 열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장 열릴 때 여기 찍었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고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스닥도 올타임 하이 갱신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문제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뭐 조정은 받겠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 말 내년 초 중에는 충분히 다시 갱신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한 1분기쯤이면 뭐 2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2만 포인트 넘는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모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이게 9월 27일이니까 금요일, 벌써 어제가 됐는데 금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네, 이분이신데 일본의 차기 총리래요. 이시바 시게루.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뱅크 오브 재팬에서 요즘에 금리 인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을 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슈잖아요. 제가 일본 그렇게 안 싫어하는데, 일본 금리 인상 이 문제만 들으면 일본이 너무 싫어져요. 별로 뭐 일본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 안 싫어한다고요. 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면 전 세계 상품 시장을 교란시키잖아요. 네, 지들 돈 뭐 싼 이자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투자해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생기잖아요. 금리 인상 이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12월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는 또 이렇게 한번 센 충격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8월 5일에 이때 0.1%에서 0.25%로 아주 살짝 올렸었잖아요. 이때 8월 5일 날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이게 12월에도 이 정도로 센 충격이 있을까?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의 금리 인상 플러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샤메 법칙 뭐 그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12월에 진짜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빠질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쾌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제일 좀 찝찝하고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가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가격입니다. 엔화가 엄청 올랐죠.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요즘에 좀 오르고 있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엄청나게 오른 거 보이십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그래요. 엔화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해외에 나갔던 요 자금들이 다시 회수될 수 있거든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인데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네, 이것까지 뭐 우리가 거시까지 이렇게 다 챙길 순 없잖아요. 아무튼 현재 팩트만 놓고 보면
미국의 PC 물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뭐 한 2.2% 작년 대비 뭐 상당히 좋죠. 인플레 다 잡힌 수준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2분기 GDP는 무려 3.0%입니다. 경기 너무 좋죠. 경기 침체는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총리가 당선이 됐다.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게 뭐 한 가지가 되게 좀 찝찝하긴 한데 뭐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 덕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포모가 와가지고 몰빵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항상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하시던가 아니면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시던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샀다 하면 굳이 더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현금보이랑 빵으로 하고 비트코인을 다 사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도 패닉셀을 하게 돼요. 너무 무섭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냥 더 빠져도 그래 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때 사야 되니까 갖고 있을 거야 하면은 빠지더라도 뭐 이겨낼 수 있는 뭐 근거가 지지할 수 있는 좀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버팀목 같은 게 생기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갑자기 가격이 빠지면 패닉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현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면 뭐 요럴 때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좋은 가격일 수 있죠. 훌쩍 오르면. 하지만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지를 좀 남겨두시는 게 투자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일본 총리가 될 거예요. 이제 이시바 총리가 될 건데 필요하다면 재정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다. 통화 완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통화 완화 맞나요? 통화가 완화되는 건가? 통화를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통화 완화하는 거 뭔가 맞나? 이거 모르겠네요. 이 멘트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에 금리 인상은 없다. 앞으로는 돈 찍어낼 거다. 엔저를 추진할 거다. 뭐 이렇게 가면은 아주 호재죠. 네. 하지만 엔화 가치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좋거든요. 좀 포지션을 바꿨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통화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비한 가격인데요. 최근 1년 가격입니다. 제가 일본 다녀왔던 게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일본 엔화가 되게 쌀 때 갔다 왔어요. 요때쯤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엄청 쌌었잖아요. 엔화가 800원대 정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가격이 막 이때 엄청 올랐죠. 이게 엔화가 일본에서 그 금리 인상 조금 하면서 그때 엄청 올랐어요. 이때 8월 5일 막 요럴 때. 지금 좀 조용해지다가 또 다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엔화가 다시 좀 빠지고 안정세로 좀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거는 좀 딴 뉴스인데 저도 사실 예전에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뭔가를 출시하나 봐요. 뭐 디파이 서비스 같은 거 같은데 디파이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름 되게 어렵네요. 근데 요런 거를 출범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런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굳이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거를 광고를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좀 하더라고요. 정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느니 해리스가 암호화폐 쪽으로 좀 돌아서는 걸 바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크 큐반이라는 이분 억만장자거든요. 근데 되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대선 후보가 주도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토큰을 출시한 사례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이 뭐 코인 발행을 그 아들이 한 거예요.
코린 발행을 한 것까지도 뭐 좋다고 쳐요. 근데 본인의 SNS에서 뭐 제 아들이 이런 걸 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하고 홍보를 한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나 하여튼 뭐 뭔가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아 이런 거 왜 하죠? 쓸데없이 당선될 생각이나 해야지.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 이 트럼프는 뭐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니, 정치를 하려면 그래도 좀 겉보기에는 좀 초연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돈에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NFT 같은 것도 계속 발행하면서 뭐 본인도 돈을 계속 벌고 있고 이게 되게 좀 모럴해져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쓰긴 하겠지만 조금 그렇긴 해요. 그쵸? 대선 후보식이나 나와서 꼭 그래야만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그냥 트럼프는 폭망이잖아요. 대체할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그리고 블랙락. 제가 블랙락이 요럴 때는 한 건 해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제 방송을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분은 뭐 얼마 안 되시겠지만 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지금 계속해서 블랙락이 0표 클럽입니다. 한 제가 이쯤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즘에 블랙락 ETF가 별로 안 좋다. 근데 이렇게 조용하다가 폭발적으로 항상 터지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 신뢰의 블랙락, 신뢰의 레리 형님인데 보시면 뭐 1억 달러, 거의 2억 달러, 거의 1억 달러 계속해서 4억 달러 가까운 돈을 3일 동안 이렇게 순유입을 만들어낸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영업을 진짜 짱 잘하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돈 막 쓸어 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ETF 자산 운용사가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보시면 3일 동안 1434개를 더 모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잘 모으죠. 36만 3626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락 건 아니고 고객들 거죠. 네, 아무튼 3일 동안 5,894개. 3일 동안은 거의 한 6,000개 정도. 와, 이거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36만 개라니. 뭐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요 정도 물량이면은 거의 미국 보유 물량과 중국 보유 물량을 합친 수준이거든요. 걔네들이 합쳐서 한 40만 개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모객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락이 계속 힘내서 매수 많이 하면은 7만 달러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7만 달러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차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오를 때는 거품이 끼면서 좀 세게 한 번 더 튈 수도 있긴 해요. 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이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만 근처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쯤에서 한 6만 2, 3천? 네, 요쯤까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면 이건 진짜 불리시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7만 달러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7만 달러를 다시 노려보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파동에 한번 좀 크게 오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불리시할 것 같진 않고요. 역사적으로 그렇듯이 한 10월 한 셋째 주 네, 지난주에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는지는 까먹었네요. 하여튼 누가 그랬는데 10월 셋째 주 정도에 최고치를 도전할 것 같다. 스탠다드 차트대였나? 뭐 아무튼 거기에서 10월 셋째 주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도 한 요 정도에는 충분히 한 74K 요 정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원화로 보통 비트코인 거래하잖아요. 업비트에서 74K를 뚫는다고 해도 이제는 1억이 안 됩니다.
9천만 원대예요. 이게 좀 많이 아쉽죠. 74K면 바이낸스는 그냥 훌쩍 넘은 거잖아요. 최고치를. 하지만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비트코인이 74,000달러를 찍는다고 해도 지금 테더 가격이 1316원이잖아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1316원이라고 해도 9,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 이거 정말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도 김프도 다 또 집 나갔잖아요. 김프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코인 환자들이죠.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은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김프도 끼고 막 그러면서 1억이 훌쩍 넘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네, 1억이 안 넘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아쉽죠. 한 76,000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76,000달러는 돼야 이제 1억을 간 넘게 되거든요. 지금 테더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1억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76K를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74K랑 76K는 그냥 기간 차이는 얼마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73K랑 74K는 시간 차이가 꽤 날 것 같습니다. 뭐 한 1, 2주라도.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항이 좀 세게 걸릴 거기 때문에 74K는 좀 멀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73,777이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앞으로 될 거거든요. 최고점은 늘 그렇거든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여기를 뚫기 한 번엔 못 뚫어요. 네, 어차피 저항은 한 번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이 왔다가 여기쯤에서 또 한번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하락이 좀 더 깊을 수 있어요. 요거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빠졌다가 10월 달에는 여기도 한 번엔 못 뚫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냥 발로 그린 겁니다. 네, 이대로 딱딱딱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조정은 앞으로도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심할 때는 한 20% 조정은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 30%씩 조정이 있었잖아요. 요런 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뭐 조정에 좀 조정에 좀 의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때도 제 방송 챙겨본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네, 우리들 앞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는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매도 계획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입니다. 내년 한 4월쯤에 3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억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물량 빼고 비트코인 한 개를 팔 거다. 그러면 2억이 넘는 순간부터 100분의 1개씩 팔 거예요. 만약에 2개를 판다고 치면 100분의 2개씩 매일매일 팔겠죠. 100일 동안. 100일이면은 한 3개월 좀 넘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2개를 판다고 치면은 0.01 BTC씩 한 200일 동안 팔 예정입니다. 200일. 200일이면 한 7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10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해서 매도하겠죠. 4월부터 11월. 그쯤이면 뭐 딱 고점은 아니더라도 어깨 이상에 팔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팔기 시작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팔 겁니다 하고 제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팔게요. 저 현물 한 개도 0.01개도 판 거 없습니다.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팔 때는 방송에서 판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팔 테니까 먼저 팔면은 또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 너 얘기도 안 하고 팔았냐? 근데 제가 그걸 왜 얘기하고 팔아야 되는지 사실 뭐 모르겠지만 뭐 그럼 또 배신감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도할 때는 꼭 먼저 이야기하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3개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급전이 너무너무 필요한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 조금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네, 저희 가족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중에 3개는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66K. 아,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이게 되게 힘들게 왔네요. 200일선도 이제 뭐 편안하게 넘어섰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죠. 보시면 노란색이 21선이고 파란 선이 61선이거든요. 네, 21선이 넘어섰죠. 네,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이렇게 조금 더 이 상태로 유지만 해도 골든 크로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배열로 가면서 좀 꽃놀이패가 펼쳐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약속의 4분기 아니겠습니까? 4분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네, 그런 좀 수익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네, 너무 많이 기대하진 마시고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4분기 강세를 점치니까 되려 저는 이게 다들 4분기 좋다고 하는데 이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좀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분기 다 너무 좋다고만 하니까 트위터 봐도 뭐 다들 불리시하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뭐 저도 불리시하게 보고 있긴 한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진짜 정말 불리시하게 되는지 어떤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쉬운 거는 테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원화 가격으로 높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쵸? 김프라도 좀 많이 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제 영상들에 조롱 댓글 달던 그 분들이 그래도 뭐 한 7만 달러 넘어가면 포모가 와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다시 김프가 끼지 않을까. 김프를 잔뜩 끼게 해서 한 1,400원 정도 테더 가격을 만들어주면 원화 가격으로도 좀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기대했던 대로 66,000달러. 와,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물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어저께 투표에서 1번 누르셨던 분들 네, 다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조정은 좀 있을 거예요. 네, 업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만약에 쭉 간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 예상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한 게 맞은 적이 어차피 한 번도 없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가파르게 올랐네요. 그죠? 요때도 좀 가파르게 올라긴 했는데 비트코인 왜 이렇게 가파르죠? 진짜 가파르네. 확실히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얘네들 좀 가파르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폭이 좀 작잖아요. 얘네들은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이거든요. 이때부터 끼케야 9%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한 25%가 올라갔거든요. 3주 동안. 확실히 좀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빠질 때는 극악의 고통을 선사해 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올려주면서 그동안 고생한 거를 다 만회해주는 수익을 안겨준다는 거, 네, 그게 비트코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한 6개월 동안은 눈 닫고 그냥 귀머거리, 벙어리, 뭐 장님으로 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 약속해준 대로 한 요 정도 금액대는 충분히 좀 가주지 않을까. 뭐 조정 받더라도 뭐 이렇게만 올라준다면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아무리 밑에까지 이렇게 막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만 와주면 이거는 정말 좋은 상품이잖아요. 네, 이렇게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남았죠? 네,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3일 후면 10월입니다. 10월에는 정말 최고점 돌파하고 네, 우리가 기다리던 1억 원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